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2단원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단과 전선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고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은 덥고 습한 날씨가, 겨울철은 차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죠. 그게 바로 커다란 공기 덩어리인 기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단은 온도와 습도가 비슷한 커다란 공기 덩어리인데 한 지역에 장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 지표면의 날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단이에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아래 그림에 표시된 것과 같이 총 4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겨울철에는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베리아 기단을 받는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 역시 춥고 건조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북태평양 기단은 온난 다습한 특징이 있습니다.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 역시 덥고 습한 이유가 바로 이 북태평양 기단 때문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는 주로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한 특징이 있고요. 우리나라 봄철과 가을철 역시 따뜻하면서도 건조한 날씨가 유지되는 것이 이 양쯔강 기단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여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은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은 저온 다습한 특징을 갖는 기단이고요. 아주 초여름의 짧은 기간 동안 오호츠크의 기단이 확장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저온 다습한 날씨가 잠깐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단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전선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에 실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찬물에다가는 파란색 색소를 타고요. 따뜻한 물에다가는 빨간색 색소를 타서 찬물과 따뜻한 물의 움직임이 육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조에 칸막이를 설치한 다음에 좌측엔 찬물을, 우측에는 따뜻한 물을 놓습니다. 그런 다음 칸막이를 제거하면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듯이 찬물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요. 따뜻한 물은 위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찬물과 따뜻한 물이 겹쳐지는 이 면이 형성되겠죠. 이와 같이 물에서의 실험과 같이 공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게 되면 그 둘이 접촉이 되는 경계면이 생겨요. 자, 이 그림에다가 입체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바닥면을 그려주시고요. 요렇게 입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운 공기와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는 요 경계면 역시 선이 아니라 면의 형태로 생기겠죠. 요 경계면을 표시를 해보면 아마도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는 요 경계면을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요 경계면,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요 경계면이 실질적으로 지표면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겠죠. 요 경계면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위에 내용 정리로 갈게요.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는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는데 이 전선면은 보통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따뜻한 기단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구름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선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제 괄호 3번으로 가서 전선의 종류와 그에 따른 날씨를 정리해 봅니다. 먼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에요. 한랭전선은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의 아래쪽을 파고들면서 형성된 전선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전선면이 요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좌측은 찬 기단입니다.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줄게요. 찬 기단이 아래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측은 따뜻한 기단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해주고요. 이 따뜻한 기단은 위쪽으로 상승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기단이 상승하면서 그 경계면에서 구름이 이렇게 두껍게 형성됩니다. 이 구름은 저군형 구름이에요. 자, 지금 그림과 같이 한랭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저군형 형태의 구름이 형성되다 보니까 비가 내리면 좁은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을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지표면은 차갑게 됩니다. 기온이 하강하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온난전선은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 위로 올라가면서 형성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완만한 전선면이 형성되어 좌측에는 따뜻한 기단을 의미하는 빨간색을 색칠해 주시고요.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을 만나 이제 찬 기단 위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게끔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는 찬 기단을 의미하는 파란색을 색칠해 주세요. 이게 온난전선이고요. 따뜻한 기단이 공기가 완만하게 차가운 기단 위로 상승하면서 얇고 넓은 형태로 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 구름은 충운형 구름이라고 하죠. 온난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한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운형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요. 비가 오면 넓은 지역에 약한 비를 뿌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는 지금 따뜻한 기단이 미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일기도상의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랭전선은 보십시오. 짝대기에다가 파란색으로 세모를 요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한랭전선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온난전선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선 위에다가 빨간색 반원을 요렇게 그려주시면 온난전선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폐색전선과 정체전선이 나와요. 폐색전선은 한랭전선은 기본적으로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앞에 온난전선이 지나가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뒤에 한랭전선이 오고 있는 경우에는 한랭전선이 빠른 속도로 온난전선 방향으로 추격을 해서 두 기단이 순간적으로 겹쳐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를 폐색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여기 한랭전선 가파른 전선면 그리고 온난전선 완만한 전선면을 그려주세요.
색깔을 칠해보면, 자, 여기 차가운 기단이 빠른 속도로 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가운 기단 역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따뜻한 기단이 있습니다. 따뜻한 기단이 온난전선 쪽에서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랭전선 경계면에서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요 두 전선의 경계면, 요 경계면에 해당하는 이 경계면이 지표면과 닿는 부위가 아마도 여기겠죠. 요 부위는, 자, 원래 온난전선이 이 그림상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왼쪽에서 한랭전선이 빠른 속도로 와서 요렇게 순간적으로 겹쳐진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때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겹쳐진 것처럼 요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폐색 전선이 형성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차가운 공기가 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밀기 때문에 지표면 근처는 모두 이제 차가운 공기가 차지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한랭전선이 확장하면서 온난전선은 이렇게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은 모두 찬 공기가 차지하게 되어 얘가 한랭전선의 찬 공기였고요. 얘가 온난전선의 찬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모두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자, 지표면 쪽이 찬 공기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서 구름도 소멸하고 강수 현상도 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체전선을 정리해 볼게요. 폐색전선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겹쳐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반대 방향에서 확장하다가 만나서 형성됩니다. 왜 이름이 정체전선이냐면, 두 세력이 비슷할 경우에는 세력 싸움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곳에 장시간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정체전선이고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전선입니다. 오른쪽 그림으로 가실게요. 자, 여기 한반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북쪽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 차고 습한 공기에 의한 기단이 세력이 셉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차고 습한 기단의 세력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차고 습한 기단,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뜻하고 습한 기단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기단에 의한 세력이 북쪽으로 확장하게 되고요. 차갑고 건조한, 그리고 차갑고 습한 이 기단은 남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이렇게 겹쳐진 상태로 한반도의 북쪽과 남쪽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장시간 한반도 위에 머무르면서 오랜 기간 비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이 장마전선이 대표적인 정체전선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기단과 전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